일장 버려진 왕자.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이 참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 평생을 달려왔다. 맨손으로 시작해 이 나라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박도현이 되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다.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회장님, 뉴스 보시겠습니까? 간병인이 리모컨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속에서 내 아들 박준석이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현건설의 해외 매각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의 옆엔 항상 신경 쓰이던 그 젊은 부사장이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각? 내가 40년을 바쳐 일군 회사를 팔아넘긴다고? 손이 떨렸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간병인이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다. 나가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혼자 있고 싶어요.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고요 속에서 내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핸드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6번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서가 아버지다. 전화 좀 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내가 지은 빌딩들이 보였다. 도현타워, 도현프라자, 도현아파트. 모두 내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나는 이 작은 병실에 갇혀 있었다. 곁엔 아무도 없었다. 비서실장은 사표를 냈다. 측근 임원들은 연락이 끊겼다. 30년을 함께한 동료들도 모두 떠났다. 그들은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충성을 바쳤던 것이다. 사람의 진심이란. 나는 쓸쓸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밥상이 들어왔다. 병원식이었다. 맛없고 차갑고 정성 없는 음식.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밥 한 끼를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차가운 밥을 먹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누구를 위해 건강을 되찾아야 하나? 텔레비전에선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다. 도현재단의 무료급식소 운영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었다. 박도현 회장이 설립한 도현재단은 아이러니했다.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재단을 만들었지만 정작 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 먹을 사람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이름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리라. 진심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아보리라. 내일 나는 박도현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노인이 되기로 했다. 이장 이름을 버리다. 새벽 5시 나는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간병인이 잠든 사이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30년 전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시절 입던 옷이었다. 가방 한편에 고이 접어두었던 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나도 참 웃긴 사람이다. 거울을 봤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박도현 회장은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70살 노인만 남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택시를 잡았다. 신월동 도현재단 급식소로 가주세요. 네, 아저씨. 거기 밥 먹으러 가시나 봐요? 거기 좋죠. 기사의 말에 나는 작게 웃었다. 아저씨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호칭을 들어봤던가.
차장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좌판을 펼치는 할머니들, 학교 가는 아이들. 내가 잊고 살았던 평범한 세상이었다. 다 왔습니다. 따뜻한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다.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나는 그 끝에 조용히 섰다. 여기 처음 왔어요? 옆에 선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네, 처음입니다. 여긴 좋아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나는 벌써 석 달째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내가 만든 급식소였지만 실제로 와본 건 준공식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땐 기자들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테이프만 끊고 떠났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저 앞에 서 있는 남자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아, 맞다. 3년 전 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청 업체를 정리할 때 해고했던 인부 중 한 명이었다. 그때 그는 사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했었다. 회장님, 저 딸 대학 보내야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는 듣지 않았다. 회사 이익이 우선이었으니까. 가슴이 답답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입구에서 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젊은 여자였다. 이름표에 정미라라고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랑 김치, 계란말이에요. 많이 드세요. 식판을 받아들었다. 봉사자들이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반찬을 올려주었다. 모두 웃으며 눈을 마주치며 정성스럽게. 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병원에서 먹던 차갑고 무미건조한 밥과는 달랐다. 누군가의 정성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수백억 대 사업을 하고 수천 명을 고용하고 수만 명에게 집을 지어줬지만 정작 나는 이런 따뜻한 밥 한 끼를 잊고 살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미라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급히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냥 밥이 맛있어서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이름을 버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3장 따뜻한 손.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급식소를 찾았다. 아침 6시면 집을 나섰다.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쪽방촌의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평생 호텔 스위트룸과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던 내가 화장실도 공동인 쪽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정미라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박도현이라는 이름 대신 김도현이라는 가명을 썼다. 그녀는 내게 편하게 도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미라씨, 오늘은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 괜찮으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파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옆에서 미라가 접시를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참 신기해요. 손이 거칠지 않으세요? 일 많이 하신 분 같지 않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들킬까봐. 아, 예전에 사무직 잠깐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굳은 일마다 않고 도와주시는 거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따뜻한 마음이라니. 나는 평생 차갑게만 살아왔는데 점심시간 식사를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쓰러졌다. 어머 할머니.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다. 미라가 재빨리 달려갔다. 나도 따라갔다. 119 불러요. 빨리.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미라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다. 박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미라예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등을 쓰다듬고 이마를 닦아주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할머니를 싣고 갔다. 미라는 그제야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걱정되시죠? 내가 물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우리가 전부예요. 이 급식소가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곳이었다. 가족이었다. 미라씨. 네. 왜 이 일을 하세요? 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셨고 우리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어요. 그때 동네 식당 사장님이 매일 밥을 주셨어요. 공짜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내가 크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살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손길 하나였다. 미라씨. 네. 고맙습니다. 미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제가 뭘?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서요. 그날 저녁 쪽방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다. 이 따뜻함을, 이 진심을 더 느끼고 싶었다. 박도현이 아닌 김도현으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평생 올려다본 적 없었던 하늘이었다. 사장 시험의 날, 급식비가 없어졌어요. 아침부터 급식소가 술렁였다. 미라가 창백한 얼굴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번 달 식자재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흔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CCTV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군거림이 커졌다. 나는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때 한 남자 봉사자가 나를 가리켰다. 저기 김도연 씨. 그분 며칠 전에 사무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봤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저는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죠? 신원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주소도 애매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억울했다. 하지만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여러분, 잠깐만요. 미라가 나섰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미라 씨, 당신은 너무 착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다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나는 입을 열었다. 제 짐을 다 뒤져보세요.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짐 뒤진다고 나올까요? 벌써 숨겼겠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는 평생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의심받는 사람이었다. 변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힘없는 노인이었다. 이런 게 서러움이구나. 이런 게 억울함이구나. 예전에 내가 해고했던 사람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무리 사정해도 무릎 꿇어도 들어주지 않았던 나에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저는 믿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라였다. 도현 할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봐왔어요.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챙겨주시고 누구보다 성실하셨어요. 미라 씨, 그래도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짧은 시간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만약 정말 도연 할아버지가 가져갔다고 밝혀지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제 월급으로 갚을게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나는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왜 날 믿는 거지? 나는 그저 한 달 함께 일한 노인일 뿐인데, 신분도 불확실하고 과거도 모호한 사람인데. 미라 씨, 목이 메었다. 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던가. 회장일 때는 많았다. 명함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날 믿는 척한 사람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김도현이라는 노인을 믿어주는 사람은 미라가 처음이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작게 말했다. 미라가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날 오후 진실이 밝혀졌다. 돈을 가져간 건 다른 봉사자였다. 가족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미라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 어려운 사정이 있으셨겠죠. 천천히 갚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진짜 따뜻함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었다. 상처받은 사람을 감싸는 것이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미라가 내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네? 저를 믿어줘서요.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미라가 빙그레 웃었다. 사람은 믿어줘야 해요. 그래야 더 좋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평생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오장 밥상의 값. 도현 할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결심을 내린 것이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박도현으로. 2달 동안 김도현으로 살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값진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지만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돌아가 실천해야 할 때였다. 미라 씨. 네. 내일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점심 먹고 만나요. 다음 날,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도현재단 본부로 향했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도 안 되시고. 미안하네. 잠깐 급한 일이 있었어. 회사 일이 급합니다. 아드님께서. 알아. 다 알고 있어.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것보다 지금 당장 정미라 씨를 내 사무실로 모셔오게. 신월동 급식소 봉사자야.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1시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급식소에서 입던 앞치마를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다.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앉으세요, 미라 씨.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혹시 도현 씨는요? 미라 씨, 저예요. 네? 무슨?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박도현입니다. 도현재단을 만든 사람이고 도현건설 회장이에요. 지난 2달간 김도현이라는 이름으로 급식소에서 미라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나를 바라봤다. 저 정말요? 그럼 도현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숨긴 것에 대해서. 미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들의 배신, 홀로 남겨진 병실, 차가운 밥, 그리고 진심을 찾아 떠난 여정. 급식소에서 만난 따뜻함, 미라가 보여준 믿음, 내가 배운 것들. 미라 씨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따뜻함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한 끼 밥을 나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회장님께. 아니에요. 그게 좋았어요. 박도현이 아니라 김도현으로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미라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도현재단 이사장 임명장입니다. 미라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라 씨는 누구보다 이 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압니다. 제가 2달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요. 배움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미라 씨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는 회사 일은 줄이고 재단 일에 더 집중할 겁니다. 함께해요, 미라 씨.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니, 도현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믿어줘서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나는 급식소로 다시 돌아갔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도현 씨, 오랜만이에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자리로 갔다. 회장님, 이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직원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밥을 나눠주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것이 내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 배부른 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 그날 밤 식판에 담긴 저녁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밥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 3,000원? 5,000원? 아니다. 진심으로 차려진 밥 한 그릇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잃은 평생을 살아오며 마침내 깨달은 진리였다. 할아버지, 더 드실래요? 미라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세요. 한 그릇 더요. 따뜻한 밥이 식판에 담겼다. 나는 천천히 감사하며 밥을 먹었다.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며.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박도현 회장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을 통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 가족의 따뜻함, 이웃의 정, 진심 어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밥 한 끼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